안녕하세요, 자전거북입니다. 오늘 5장 메타 착각의 5장이고요. 도구의 혁신이 곧 생산성의 혁신이다 라는 메타 착각의 5장에 하겠습니다. 텅 비어버린 가상사무실, 세련된 인터넷 서비스를 연 메타버스. 2021년 10월 28일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순간 전세계 테크 기업과 수많은 언론은 거대한 기대감으로 술렁했다. CEO 마크 저커버그는 자사의 연례 컨퍼런스인 커넥트에서 미래에는 메타버스 안에서 함께 일하고 놀고 소통하게 될 것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그의 비전은 신제품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끝나고 단순히 화면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오감으로 느끼는 세련된 인터넷, 인베디드 인터넷 시대를 연결했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선언입니다. 이 야심찬 비전을 현실로 바꿀 첫 번째 도구로 가상현실 협업 플랫폼인 호라이즌 워크룸스가 활약에 조명되었다. 홍보 영상에서 직원들은 큼지막한 VR 헤드셋을 착용한 채 3차원 가상 회의실에서 아바타의 모습을 하고 모여 앉았다.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손짓으로 슬라이드를 넘기고 가상 화이트보드 위에 아이디어를 함께 스케치하는 모습은 팬데믹 시대가 낳은 원격 근무와 화상 회의로 지친 많은 이들에게 신선하고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메타가 던진 메시지는 감성이 충만했다. 기존 화상 회의가 우리를 납작한 2차원 캔버스에 가둬두었다면 메타버스는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동료들과 같은 방 안에 함께 있는 듯한 생생한 존재감과 연결감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혁신을 갈망하는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업이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긴급 편성하며 메타버스 오피스 실험에 뛰어들게 만든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다. 회사의 이름을 건 이 거대한 도박은 메타가 소셜미디어를 넘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데 자신들의 미래를 걸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이 감성적인 비전은 곧 차갑고 단단한 물리법칙 그리고 생물학적인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을 운명했다. 사용자의 발목을 잡는 하드웨어의 한계. 호라이즌 워크룸스를 경험한 사용자는 대부분 초기 몇 분간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실제 자신의 목소리에 맞춰 아바타 입 모양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고개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소리가 입체적으로 들리는 공간음향 기술은 분명히 화상에서 느낄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했다. 어색하기만 했다. 시선 맞춤 역시 아바타를 통해서 아마 어느 정도 구현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경이로움은 이 주는 흥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였다. 당시 주력 모델이었던 메타퀘스트 2의 무게는 약 503g에 달했다. 30분 이상 착용하자 이마를 압박하고 목덜 위에 피로감을 주기 시작했다. 안경을 쓴 동료들은 헤드셋 내부의 렌즈에 수시로 김이 썰린다고 불편함을 호소했고 일부 사용자는 어지러움과 매스컴을 동반하는 VR 멀미 현상을 경험하며 고충을 토로했다. 스탠퍼드 대학교 가상 인간 상호작용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누구든 이런 부작용을 겪을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했다. 한 연구소에서는 완전한 몰입형 VR 헤드셋 환경에서 참가자 절반 이상이 10분을 채우지 못하고 실험을 중단했으며 매스컴 수치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보고있다. 연구소를 이끄는 제러미 밸런슨 교수는 VR이 매우 강력한 매체이며 사용자에게 불편함과 멀미를 유발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결국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팀에서도 둘째 날부터 참가자 중 상당수가 헤드셋을 벗고 기존 화상회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루 8시간 이상 VR 환경에서 근무하는 완전한 가상사무실이라는 비전에 우리 몸이 가장 먼저 거부권 행사한 셈이었다. 이런 실패의 가장 상징적인 증거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기이한 해결책이었다. 레딧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헤드셋의 한쪽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에 스트랩 뒤쪽에 보조 배터리나 동전 뭉치를 테이프로 묻혀 균형을 발생하는 DIY 카운트웨이트 비법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수십만원짜리 첨단 기기를 제대로 사용하기에 사용자가 직접 하드웨어를 개조해야 하는 상황은 세련된 홍보 영상과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에 깊은 괴리를 보여주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메타버스 오피스의 치명적 얼. 메타버스 오피스 실험의 참담한 실패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필연적 결과였다. 이는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을 통해 풀고자 했던 문제의 정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 기술과 인간의 상호 방식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서 비롯했다. 메타버스 오피스는 명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가 아니라 신기술을 어떻게 해서 적용하려는 공급 중심의 접근이 전형적인 실패 사례다.
프로젝트 목표는 메타버스 기술 도입 자체가 되었고, 정작 그 기술이 실제로 비즈니스 문제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메타버스 오피스는 원격 근무의 비효율적 개선이라는 막연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기존 화상회의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얼마나 더 더 나은지 정량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사용자들은 왜 무겁고 불편한 회사를 써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다. 메타버스 오피스의 또 다른 치명적으로는 기존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창조하는 대신 낡고 비효율적인 현실 사무실 업무를 3차원 가상 공간에 어설프게 복제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기업에서 생성되고 유통되는 문서의 80% 이상이 엑셀, 파워포인트, PDF 같은 이전 평면 파일 형식인데, 이러한 자료들을 가상현실 속에서 벽이나 테이프에 붙여넣고 보면 글씨가 깨지거나 가독성 현저히 떨어졌다. 문서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에서 좌표가 틀어져 중요한 도표가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디지털 전환에서 흔히 지적되는 속아다니는 포장하기 완벽한 재현이었다. 이는 100년 전 공장들이 전기의 진정한 잠재력인 분산성을 의미하는 채 거대한 중앙전기기관처럼 중앙집중식으로 전기를 사용했던 실수나 불필요한 날림 행위 자체를 자동화했던 일본의 한코 로봇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결국 기대했던 몰입 협업은커녕 기본적인 자료 공유조차 기존 방식보다 더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물리적 불편함과 비효율적인 작업 방식에 더해 메타의 일반적인 정책 변경은 사용자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다. 2022년과 2024년에 걸쳐 메타는 호라이즌 워크룸스의 핵심 기능 중 일부였던 가상 화이트보드, 파일 공유, 채팅 기능 등을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축소하거나 폐기했다. 메타는 더 간편하고 안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위해 업데이트라고 공지했지만, 이는 사실상 플랫폼의 구성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버그가 많아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실패의 자백에 가까웠다. 사용자 커뮤니티 폰으로는 이건 명백한 다운그레이드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전에 기존 문제 처음부터 해결해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넘쳐났다. 협업을 위해 도입한 도구에서 화이트보드, 파일 공유와 같은 핵심 기능을 제거하는 것은 자동차에서 좌석을 떼어내는 행위와 같다. 빈틈을 막기 위해 기존의 장점만을 걷어내자 사용자들은 무겁고 불편한 VR 헤드셋을 굳이 착용하기로 완전히 상실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가장 익숙하고 쉬운 기존 방식, 즉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나 줌스 링크 같은 링크를 클릭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런 전략적 실패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실에 시한 다이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더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VR 기술은 현실에서 수행하기 위험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비생산적이고 혹은 비싼 경험에 적용될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팀 회의는 이 네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오히려 VR 기술은 기술적 장벽과 실질적인 불편함을 일으키며 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비용 부담을 키웠다. 메타는 강력한 특수 목적형 도구를 더 간단한 법문 도구가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평범한 작업에 잘못 적용하는 근본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사용자 수준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고시장 자체의 차가운 외문과 막대한 재무적 손실로 이어졌다. 메타의 VR, AR 기술 개발 부문인 리얼리티 랩스는 2022년 한 해만 137억 달러, 2023년에는 161억 달러, 2024년에는 117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2021년부터 누적된 손실은 6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이런 재무적 압박 속에서 시장의 주요 플레이들은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다. 2023년 콘텐츠 제국 디즈니는 웹사이트 구성했던 메타버스 전략팀을 1년 만에 해체했다. 같은 달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사의 선구적 소셜 VR 플랫폼인 알트스페이스 서비스를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콘텐츠와 컨템프라이즈 시장의 두 거인이 연이어 호퇴한 것은 메타가 주도하던 거대한 메타버스 비전의 상업적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시장의 강력한 불신임 투표와 같았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실제 사용자들을 위험한 텅 빈 가상 공간 문제였다. 2022년 말 월스트리트 저널을 입수한 메타버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소셜 VR 플랫폼 호리즌 월즈의 월간 활성화 수는 20만 명 미만으로 당초 목표 치였던 50만 명에 크게 못 미쳤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첫 달 이후 플랫폼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내부 설문조사에서 사용자들은 마음에 드는 세계를 찾을 수 없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아바타가 진짜 사람 같지 않다는 불평했다. 메타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로 최첨단 기술을 구축했으나 사용자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커뮤니티와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다. 저질 속에서 찾은 현실적 진화, 선택과 집중. 혼란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몇몇 선구적 조직은 메타버스 기술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길 찾아야 했다. 거대한 가상 오피스라는 허황된 꾸부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의 시야를 발휘한다. 네덜란드 대형 보험사 ASR은 전면적으로 VR 오피스 도입 대신 신입사원 적용 조직적 프로그램에 2시간짜리 VR 인문 투어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신입사원들은 VR 헤드셋을 통해 회사의 역사, 조직 문화,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체험한 뒤 즉시 헤드셋을 만납니다. 짧은 시간 집중력의 경험이기 때문에 VR 멀미나 VR 사용으로 인한 피로감은 거의 없었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스웨덴 가기업 이케아는 무겁고 복잡한 VR 헤드셋 대신 소비자들이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기반의 증강현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케아 플래시는 와 같은 앱을 통해 소비자들은 실제 자기 방에서 가상의 가구를 배치하며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는 현실을 대체하는 VR 접근 방법과는 달리 현실을 강화하는 AR의 실용성을 보여줬다. 이런 성공 사례들은 네트워크 효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호리즌 워크룸스의 가치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야 발현될 수 있지만 공간에 아무도 없어서 들어가기까지는 텅 빈 공간 문제로 인해 실패했다. ASR의 조직적 프로그램이나 이케아의 AR 앱은 단 한 명의 사용자가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가치를 제공한다. 가치는 더 명확하고 사용 정보는 더 낮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없다. 이것이 바로 실용적인 몰입형 기술 도입의 청사진이다. 메타는 왜라고 묻는 법을 배웠다. 실패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찾기 위한 값비싼 수업료이다. 20년 전에 RFID 혁명에 깃발을 들였다가 초락이 됐던 월마트가 문제중심적 접근으로 돌아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메타 역시 시장의 냉혹한 피드백을 받은 뒤 조용히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2024년부터 시작된 호라이즌 월즈의 모바일 및 웹 플랫폼 확장했다. VR 헤드셋만이 유일한 입구라는 기존의 폐쇄 전략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중대한 선회였다. VR은 이제 필수 장비가 아닌 더 높은 몰입감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선택 가능한 프리미엄 옵션으로 제작이 되었다. 데스크톱 PC와 모바일 기기가 여전히 기본적인 플랫폼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완전한 가상 사무실 구현이라는 최초의 원더의 꿈은 사실상 꺾였지만 대신 다양한 기기에서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협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진화를 택했다. 메타버스 오피스 실험의 초기 실험 버전과 현실적인 진화 사이의 극적인 변화는 표 5-1로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기술 도입이 기술 우선주의에서 문제 해결 우선주의로 어떻게 진화했으며 그 결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압축해서 보여준다. 메타버스 오피스가 남긴 기원 3년에 걸친 짧은 강의였던 메타버스 오피스의 열풍과 그 후 조정 과정은 기술 도입과 혁신의 본질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하겠다. 첫째, 인간의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불편한 제품은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도 결코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둘째, 기술은 사용자의 기존 작업 방식에 자연스럽게 부합해야 하며 효율적인 방식을 억지로 플랫폼에 맞춰 변형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익숙하고 쉬운 방식을 택한다. 넷째, 투자 대비 ROI 구체적인 ROI 효과를 정량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기술은 결국 기술 예산 삭감의 첫 번째 표적이 된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맞는 가상 공간이 아니라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몰입 경험을 제공할 때 발견된다. 2021년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로 출근합니다라는 복장부와는 불과 3년 만에 꼭 필요할 때만 잠깐 빌려 쓰는 3D 폐업 공간이라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겸손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실패와 후회라기보다는 거품이 빠지고 실용적 가치를 찾아가는 진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한때 꿈꿨던 거대한 단일 가상 사무실의 환상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작은 문제를 정확하게 개념하고 해결하고 가볍고 효율적인 몰입 도구들은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조용히 성장하고 있다. 미래의 이상적인 사무실은 저마다 다른 강점을 지닌 기술들을 필요에 맞게 조합해서 사용하는 기술합판과 같은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요란했던 메타버스 오피스 실험이 우리에게 증명한 것은 한 가지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혁신은 모두에게 VR 헤드셋을 쓰는 순간이 아니라 잠시 그 헤드셋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기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려고 했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던진 순간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메타 착각 1을 끝냈고요. 메타 착각 1 도구의 생산성은 도구의 혁신이 꼭 생산성의 혁신이다 라는 메타 착각이 있습니다. 총 5개의 대 차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차트 끝냈습니다. 5장까지 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